오늘은 딸이 자신감이 없는 것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사연입니다. 엄마와 함께 스님 말씀을 듣다가 엄마보다 딸이 먼저 깨우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자식과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님의 사랑 가득한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교포이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와서 조금 힘들어요. 애가 힘든 게 아니고 왜 어른이 힘들어요? 저는 제1교포로서 한국으로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주재원으로 일본에 왔는데요. 다른 엄마들보다 교육 같은 것이 부족해서 좀 자신이 없거든요. 걔도 자기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데 사람인데 왜 못 키우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부족한 것 없어요. 질문자가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한국말을 못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국말을 못하면 그냥 일본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한국말도 배우고 일본말도 배우고 두 개 국어를 다 배우게 돼요. 앉지 말고요. 서서 계속 얘기해요. 벌써 그만두려고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남편하고 문제가 없으면 애들하고 힘들 일이 없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특히 우리 딸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딸이 그렇게 자신이 없나 싶어요. 질문자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자학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학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딸아이가 그냥 좀 많이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얘기도 하고요. 엄마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엄마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학교 보내주면 그것으로 다 했지. 나머지는 엄마가 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강아지도 새끼 낳아서는 젖만 먹여주면 돼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학교 안 보내줘도 되고 옷 안 입혀줘도 되고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입혀주는 것인데 그럴 때는 웃으면서 아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 됐지. 엄마가 뭘 더 해주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왜 나는 해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원래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자가 자신이 없으니 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지금부터 답해주면 됐지. 뭐가 문제니?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해주면 애도 자신이 있어져요. 또 뭐가 문제예요? 얘기 꺼낸 김에 다 얘기해봐요.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딸이 저보고 왜 태어나게 했냐 라는 얘기도 하고요. 너희 아버지하고 좋아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요. 딸이 그러면 나도 너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너는 왜 나한테 태어났니?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나를 낳았냐 그러면 왜 나한테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비기잖아요. 뭐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래요. 또 얘기해봐요. 스님이 다 답해줄게요. 그냥 짜증내면서 저한테 외모에 자신이 없다고 부족한 것을 많이 얘기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외모에 자신이 없을 때는 지체부자유 아이들이 있는 곳 있지요. 한국 거제도에 가면 애광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곳에 봉사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구나. 내가 제대로 말하고 걷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 조금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은 잘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못났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났기 때문에 외모에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눈만 조금 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에 열등의식이 생기고 코만 조금 높으면 미인인데 이렇게 해서 또 코가 문제고요. 턱이 조금 문제인데 하면서 턱을 조금 깎아놓고 이러고 나면 볼이 조금 나와서 고친다며
이렇게 해서 성형 중독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님같이 못난 사람은 어디부터 뜯어고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흉터가 있다거나 언청이라든지 아예 부상을 크게 입어서 그런 것은 예외이고요. 얼굴에 열등의식이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릴 때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본인보다 더 예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괜찮아 괜찮아 너 잘났어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엄마보다 잘났나 못났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엄마보다 못났으면 그것은 내 아버지 탓이야 이러고요. 엄마보다 잘나도 그건 내 아버지 공덕이다. 엄마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버지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해라. 내가 못생겼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고 칭찬을 해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애들 얘기에 무슨 어른이 상처를 입어서 울고 그래요. 그냥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춘기가 되면 온갖 것이 다 불만이에요. 얼굴에도 불만이고 옷 입는 것도 불만이고 뭐도 해달라고 그러고 원래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시켜서 말을 잘 들으면 어린애고요. 반항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면 우리 딸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켜봐야죠. 그것을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애 키우는 것이 힘들다면 애들이 잘못돼요. 왜 그럴까요? 조그만 아이가 벌써 엄마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불효하는 거잖아요. 불효하는 아이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엄마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항상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아야 해요. 아이고,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엄마는 너 보는 낙으로 산다. 이런 기분으로 살아야 애가 잘 돼요. 그 이유는 아이가 엄마를 즐겁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효녀라는 얘기거든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항상 즐거워야 해요. 아이가 그런 불만을 말하면 아이고 그래 그래도 잘났다. 엄마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웃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애들처럼 하나하나 다 가슴에 새기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애를 둘이나 낳은 여자인데 지금 질문자는 애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어른이 되세요. 아이만 낳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라면 아이들 하는 얘기를 그냥 웃어넘겨야 해요. 긴 듯이 웃으면서 그래 하면서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딸이 같이 왔어요. 옆에 앉아있는 딸에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스님하고 얘기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학생은 뭐가 엄마한테 불만이에요. 그냥 이야기해봐요. 불만 없어요. 미인이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성형한다고요. 스님같이 못생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여지도 없어요. 학생은 지금 뭐가 힘들어요? 힘든 것 없고요. 그냥 그런데 왜 엄마가 힘들다고 그래요? 힘든 것 없는데 왜 울어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엄마 눈물 닮았구나. 엄마 딸 아니랄까봐 그래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저를 보면 한심해요. 그냥 제가 싫어요. 그냥 다 불만이 많아요. 얼굴도 그렇고 그냥 다요. 그냥 못생겼어요. 그냥 못생겼어요. 영화 배우들을 너무 쳐다보니까 그래요. 영화 배우보다 못생긴 것은 맞아요. 못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책상 앞을 봐요. 마이크 스탠드가 있고 물병이 있고 잔이 있어요. 자, 여기 물병을 들고 마이크 스탠드하고 비교하면 물병은 커요, 작아요? 작죠. 잔하고 비교하면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병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커요, 작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한 번은 크다고 그러고 한 번은 작다고 그랬는데 비교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비교하지 말고
물병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물병 이것 자체는 커요? 작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병은 이 스탠드와 비교하면 작고 이 잔하고 비교하면 크잖아요. 그러면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이 물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식상에 있어요. 즉 스탠드와 비교할 때는 작다고 머리가 인식을 하고 잔과 비교할 때는 크다고 머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병 자체는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물병이 나한테 인식이 될 때 어떤 때는 크다고 인식이 되고 어떤 때는 작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것과 비교하면 작다고 인식이 되고 작은 것과 비교하면 크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병 자체를 두고 큰가 작은가 물으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큰가 작은가를 묻는 그 용어를 빌려서 대답을 하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스님이 묻기를 큰가 작은가 하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가 되고요. 스님이 묻기를 무거우냐 가벼우냐 하면 가벼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다가 되고요. 새 것이냐 헌 것이냐라고 물으면 새 것도 아니고 헌 것도 아니다가 되고요. 긴가 짧은가라고 물으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가 됩니다. 즉 존재는 존재 그 자체일 뿐이지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한문으로 고쳐서 말하면 비대비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것을 선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다만 그것이다. 다만 그것일 뿐이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이라 그래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이 물병을 작다고 얘기했죠. 작다고 얘기할 때는 스탠드와 비교할 때 작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못생겼다고 하는 말은 본인의 얼굴을 영화배우와 비교해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죽을 때까지 못생겨요. 이 물병을 계속 스탠드하고만 비교하면 물병은 영원히 작아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작은 줄 아는데 원래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탠드와 비교하기 때문에 작다고 인식되는 거예요. 이 물컵하고 비교하면 크다고 인식이 돼요. 학생이 2m 키의 사람과 비교를 하면 늘 작은 게 되고 150cm 키의 사람과 비교하면 늘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다 이거예요. 학생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반편성을 하면 학생은 꼴찌를 해요. 그런데 본인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과 반편성을 하면 학생은 1등을 해요. 그러면 비교해서 1등하고 꼴찌를 하는 것이지 1등 한다고 공부 잘한다, 꼴찌 한다고 공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본인 보고 못생겼다느니 잘생겼다느니 하지 말고 본인이 못생겼다 해도 본인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본인이 잘생겼다 하고 우월감을 가져도 본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아이도 아니고 악한 아이도 아니고 나는 다만 나다. 그것은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다 존엄하다고 해요.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 빛깔이 검거나 희다고 차별해도 안 되고 남자 여자라고 해서 차별해도 안 되고 신체 장애 유무를 가지고 차별해도 안 되고 성적 취향을 가지고 차별해도 안 되고 태어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이 불교 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생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긴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본인은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나다. 아시겠어요? 지금 학생 실력을 가지고 전국에서 꼴찌 학생들 모아놓고 그 반에 들어가면 1등을 하겠지요. 전국에서 1등 아이들만 모아놓은 자리에 학생이 들어가면 꼴찌하겠지요. 그러니 꼴찌라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1등이라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시험에 성적이 올라갔다고 내 실력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낮아졌다고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놀아버리면 내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못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시험은 다만 상대적 평가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 본인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본인이 못났다는 열등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거꾸로 잘났다는 우월의식을 가져도 안 돼요. 알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딸이 엄마보다 훨씬 낫네요. 한국말이 서툴다고 못난 여자도 아니고 일본말을 잘한다고 잘난 여자도 아니고 본인은 뭘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나일 뿐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애들이 좋아지는데 엄마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는 잘났다 이래도 안 되고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고, 틀리면 아이고 틀렸네요 고치겠습니다 하고,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스님이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이것은 굉장한 철학이에요. 이것이 전부 반야심경, 금강경 교리의 요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는 성인의 말씀은 성인의 말씀으로 따로 있고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하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고 교회에 다녀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늘의 얘기 따로 두고 땅의 얘기 따로 두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과 하늘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초라한 나를 발견하고 좌절합니다. 나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완벽한 외모, 이제는 그만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지금에 와서야 반성하게 되네요. 끝나지 않는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는 그저 나로서 항상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아이가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슴에 새겨서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봅니다.